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속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자성어는 바로 감언이설입니다. 감은 달감, 어는 말씀 리는 이로울 리, 설은 말할 설. 직역하면 달콤한 말과 이로운 설명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달콤한 말과 이익을 위한 그럴듯한 말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요?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춘추 전국시대 중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라는 대혼란의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주나라의 권위가 무너지고 수많은 제후국들이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대였죠. 이런 혼란 속에서 각국의 군주들은 살아남기 위해 현명한 조언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충신보다는 군주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간신들이 더 많았던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주를 기쁘게 할 달콤한 말들을 교묘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춘추시대 제나라에 환공이라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춘추 5패 중 한 명으로 꼽힐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약점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맛있는 음식을 매우 좋아했죠. 환공의 곁에는 여가라는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여가는 요리 솜씨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말솜씨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는 환공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어느 날 환공이 여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가는 즉시 환공의 마음을 사로잡을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환공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동시에 환공의 통치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음식에 비유해 칭찬했습니다. 여가의 말은 마치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는 환공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만 골라서 했고 모든 것을 환공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전달했습니다. 환공은 여가의 이런 말들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나라에는 관중이라는 현명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관중은 여가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고 그의 진짜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관중은 환공에게 여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여가가 진심으로 환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지위를 위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가의 달콤한 말들이 결국 환공과 제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중은 환공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진실한 충고는 때로는 듣기 어렵고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군주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항상 달콤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의심해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란 참 약한 법입니다. 환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중의 현명한 조언보다는 여가의 달콤한 말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환공은 점점 여가에게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관중의 조언은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가는 이런 환공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교묘하게 환공의 마음을 사로잡을 말들을 준비했습니다. 환공의 모든 결정을 칭찬했고 환공이 원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라도 환공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설명했습니다. 여가의 이런 행동은 다른 신하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실한 조언보다는 군주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일부 신하들이 여가를 따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관중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관중은 다시 한번 환공에게 여가를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환공은 이미 여가의 달콤한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관중이 죽은 후 여가는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 환공을 교묘하게 조종했습니다. 환공에게는 여전히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환공이 병으로 쓰러졌을 때 여가는 환공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공의 죽음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더욱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환공은 궁궐에서 외롭게 죽어갔고 심지어 며칠 동안이나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중국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춘추오패 중 한 명이었던 위대한 군주가 달콤한 말에 속아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감언이설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감언은 여가가 환공에게 했던 달콤한 말들을, 이설은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만 해석해서 설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제나라 환공과 여가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내내 수많은 군주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조나라의 조고, 진나라의 이사와 조고 등 역사 속에서 감언이설로 군주를 농락한 인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이런 현상을 보며 깊이 우려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진실한 말과 거짓된 말을 구별하는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원영색이라는 말을 통해 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표정을 경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맹자 역시 감언이설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신하는 군주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언은 귀에 거슬릴 수 있지만 약이 되고 감언은 달콤하지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이런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감언이설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하나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하고 권력에 가까운 자는 진실한 조언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담긴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감언이설이라는 사자성어가 탄생했습니다. 춘추시대 제나라 환공과 여가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이 말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감언이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치인들의 달콤한 공약, 판매원의 과장된 설명, 심지어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아첨꾼들까지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달콤한 말과 쓴 진실을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귀에 거슬리더라도 진실한 조언에 귀 기울이고 항상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에게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야 합니다. 2500년 전 제나라 환공의 비극적인 최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입니다.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또한 감언이설로 남을 속이지도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언이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